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급식을 분류를 할 때에 단체 급식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그러면은 급식 대상자에 따라서 학교 급식이다. 그다음 산업체 급식, 병원 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보육 및 유치원 급식, 군대 급식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기 단계에 따라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의 급식 시작을 학교 급식 등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그림 1-는 우리나라 급식 대상별 급식 종류 및 관련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급식 대상별 급식 종류 및 관련 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급식과 시설 급식입니다. 일반 급식인 경우에 대상은 영유아들, 이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취학하기 전의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얘기를 하죠. 급식 종류는 보육시설 급식이라든가 유치원 급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학생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일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가 여기 해당이 되겠고, 성인인 경우에는 뭐 산업체 급식이 될 수 있고, 물론 뭐 다른 또 직장에 따른 여러 가지 급식들도 있겠죠. 노인은 노인복지관 등의 급식, 그 다음에 시설급식은 환자들이 병원급식, 병인식을 한다든가, 이 병원급식도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병인식, 신장병 환자다, 당뇨병 환자다, 심장병 환자다, 간질환 환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급식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각각 영양사들이 그 환자들의 필요하고 필요치 않는 영양소들을 봐가면서 식이요법에 맞게끔, 그 원칙에 맞게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군인들은 군대 급식을 통해서 이제 또 급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에서는 이제 재소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시설 급식으로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아동, 장애인, 노인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바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급식이나 시설 급식이나 간에 이 두 개다가 관리받는 어떤 그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의 관리하에 이러한 급식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에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정진법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급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유아보호법이다,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법, 그 다음에 이 관련 이런 법령 하에서 일어나니까 노인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 훈속급식 규정, 아동복지법, 노인법, 노인장기요양법, 여기 이게 바로 이러한 급식을 실행하게 하는 하나의 그 관계 법령이 되고, 이 관계의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했을 때 보건복지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식품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에 주로 많이 관계를 하게 되겠죠.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급식 같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방부는 뭐 군인금속급식 규정 이렇게가,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국방부 자체 내에서 취사병들이 모든 뭐 음식이라든가 취사를 다 담당했지만, 지금은 가공식품과 이런 것들을 혼납을 담당하는 각각의 그 식품 제조 가공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기준에 맞게끔 또 납품을 하면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취사하는 것 빼고는 또 이제 군인들에게 급식을 하게 되죠. 근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정시설 급식을 하는 것은 법무부가 주관 부처가 된다는 얘기, 중부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관련 기관을 본다면은 영유아보호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이런 요 정도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라는 곳이 각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지자체별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 위생적인 관리도 해주고,
어떤 그 메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급식 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체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인 경우도 위탁급식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아우홈이라든가 또 아니면 푸드머스라든가 이런 풀몬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죠. 위탁급식 업체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로 급식 대상별로 어떤 급식의 종류를 나누게 되고, 또 이러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체계 하에서 어떤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급식의 형태를 본다면은 급식 운영의 형태예요. 직영이라는 것은 바로 직접 경영체가 직접 급식소를 운영하는 형태로서 급식시설이라든가 조리시설 뭐 이런 것들, 그죠?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 이를 다 급식소를 만들고, 또 기구와 기계와 설비를 다 갖추어서 또 여기 필요한 인력들을 뭐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또 뭐 조리종사, 일반 조리종사와 같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이 직영급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임대를 줍니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라든가 학교 등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급식 관련 시설은 일체를 바로 이 임차업체에게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급식. 근데 학교급식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탁급식은 급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고, 또 이런 위탁급식 전문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급식 업무를 전부 혹은 일부를 대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직영이다, 위탁이다, 아니면은 임대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그 위탁급식이라는 것은 실제 급식 운영이라든가 관리 업무를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그 단체 급식 시장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직영 급식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987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사 붕괴가 일어나고, 그때 산업체 급식에 위탁 급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병원이라든가 대학 급식 등으로 확대 실시가 되어졌는데, 이 급식 업무의 급식 업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를 본다면은 이제 위탁을 검토를 하겠죠. 아무래도 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위탁을 검토할 때 위탁 전담 부서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탁 전담 부서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 대한 그 선정 기준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입찰 공고와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나라장터, 예전에 조달청이라는 나라장터에다 입찰 공고를 내게 되고, 일반 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입찰 공고를 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찰 공고와 위탁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찰에서 이제 낙찰받은 업체가 당연히 이제 위탁을 의뢰받게 되겠죠. 그러면 위탁 또 받은 업체에서는 또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제안서를 당연히 이제 여기 위탁을 의뢰한 업체에서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업체 현장 방문 등 자체 조사를 합니다. 이 업체 현장 방문이라는 것은 이 위탁 급식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방문하고 자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급식과 영양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이 단체 급식과 영양사는 좀 어떤 관계이냐, 단체 급식에서 영양사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어떤 불가분의 관계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단체 급식 운영하는 데에는 이 영양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급식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대상별로 각각 다른 영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 관리라든가 급식 생산 관리, 이거 조금 오타가 났네, 그죠? 급식 생산 관리, 작업 관리, 뭐 위생 관리, 시설 관리, 경영 관리와 같은 아주 이거는 어떤 그 식품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시설이라든가 경영 관리라면은 경영적인 또 측면에서 하게 되고 사무 관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영양사는 전체적인 급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다 관리하는 하나의 그 매니저가 됩니다. 매니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영양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질병 예방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급식 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띠고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양관리, 급식관리, 작업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노무관리, 시설관리, 경영관리 이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영양사는 총괄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급식에 있어서의 총괄 매니저. 영양사의 정의는 그 각 나라마다 영양사에 대한 정의들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영양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 정진을 위해 급식 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의 영양사회에서는 다이어티션, 뉴트리니션 이렇게 해서 병원이나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 계획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뉴트리셔니스트는 질병 예방, 건강증진에서 영양에 관계되는 경우의 방도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양사, 관리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영양 지도를 하는 것을 업을 하는 사람을 영양사라고 한다면은 관리 영양사는 영양 지도 업무까지 포함을 하게 되고 복잡 또는 곤란한 것을 담당하는 데 적격성을 갖는 자로서 후생성의 명단에 등록을 한 영양사를 말한다. 유럽의 영양사 협의회에서는 다이어티션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양이라는 과학을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급식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FAO라든지 식량, 뭐 세계 식량 농업기구, 그 다음에 국제 노동기구 이런 데에서도 각각의 영양사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하지만 결국은 영양을 전부 보면은 뭐 영양 문제라든가 또 뭐 영양 교육이라든가 영양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지어서 정의를 내려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취업 분야에서 현황은 집단급식소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산업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특수시설, 보건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집단 급식소는 건강상담 분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라든가 약국 등이라든가 이래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뭐 취업이 자격을 갖고 취업을 할 수가 있겠고 급식산업에서는 위탁급식회사, 도시락 제조회사, 외식산업 뿐만 아니라 뭐 식품 제조 여기 기타 있네 그죠? 보면은 뭐 식품 제조 가공회사라든가 또 뭐 즉석 조리 뭐 판매식품 회사라든가 이런 데 요리학원, 스포츠 헬스 센터, 매스컴 관련 직종, 약국, 다이어트 전문회사, 영양정보회사 이렇게 해서 이 자료는 대한 영양사협회에서 제공을 했는 것인데 이 취업 분야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표 1-4에 보면은 이제 영양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양사는 이제 면허예요. 자격이 아니고 면허입니다. 이 면허하고 라이센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뭐 의사 면허, 간호사 면허처럼 영양사 면허와 결격 사유 이렇게 영양사의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가 있는가 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대학에서 그죠?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어떤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고 또 이수 학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얘기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전공을 하고 이수를 했다 할지라도 영양사 시험을 또 쳐야 되겠죠. 그죠? 시험을 쳐야 될 그런 것이 되겠고,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번째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법 제3조 1조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는 영양사 면허를 딸 수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는 또 만약에 취득하고 난 다음에 없다면은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 환자 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양사가 될 수가 없다.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양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든가 직접 근무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양사 역할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영양사는 이렇게 역할이 많습니다. 사실 급식 운영의 계획 수립 및 평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영양사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급식 운영의 계획 수립 및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단 작성이라는 이 영양 관리를 하게 되죠. 급식 대상자들이 어떤 활동의 정도라든가 연령대라든가 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식단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의 구매라든가 검수라든가 저장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식재료는 식단을 작성을 하면은 여기 따르는 거죠. 식재료를 구매 결정을 해서 구매 요구서를 낼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식재료를 이제 납품하는 데서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은 들어올 때에 검수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어떤 신선한 어떤 식품들이 들어왔는가, 혹시라도 파포되어져 있지 않는가, 봉투가 찢어져 있지 않는가, 생선과 같은 경우에 해산물의 경우 특히나 이렇게 싱싱하지 선도조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걸로 다 검수를 하게 되죠. 또 용량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하다못해 배송 차량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냉장 유통을 한다든가 냉동 유통을 한다든가 하는 그 배송 차량들의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유통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차량 운행 차량 운행 기록지가 있습니다. 그 타코메타라고 그러는데, 그 타코메타를 보고 실제 식품을 검수를 할 적에 과연 이 냉장식품이 냉장 온도를 이탈했는가 이탈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냉장이라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 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에는 0도에서 10도씨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 만약 0도가 아니고 5도가 됐다 10도가 되겠다.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추운 여름에는 온도가 문을 조금만 열어도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뜨거운 어떤 열기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냉장 보관하고 있던 제품들이 상한다든가 선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선도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코메터와 같은 어떤 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본다든가 하는 것도 다 사실 영양사의 몫인데, 현장에서 보면은 이 차량 운행 관리 일지에 대해서 여기 사실 허술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꼭 영양사가 알아둬야 될
문제된 점들이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 그런 타코메타를 관리하는 일지가 잘못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품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합격업식인 경우에 대부분 당일 식재료가 들어오고 당일 서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보관해 둠으로 해서 선도가 저하된다든가 위생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식중독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학교는 그렇고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저장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도 상온 보관이냐 들어오는 그 제품들이 또 아니면은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많이 보관을 하게 되겠고,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축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냉장이라든가 냉동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리를 영양사가 결정지어서 관리를 하게끔 조리 종사자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고, 이 저장 관리를 하면서 가지고 어떤 기록지 같은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 및 배식 관리,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식단이 이제 그 어떤 그 식사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고 간이 만약에 뭐 염도가 높은가, 당도가 높은가, 맛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금식도가 더불어서 배식 관리를 하게 되죠. 배식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식 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 이 뭐 급식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관리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아주 그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 사실은 이러한 영양 관리라든가 뭐 검수, 구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의적으로 영양사가 관리자로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가 관리에 대한 거는 영양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바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원가 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 또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동원시켜서 원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관리. 작업 관리는 이제 다량 조리 혹은 대량 조리를 하면서 가지고, 만약에 뭐 파괴되어진 영양소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익힘에 있어 가지고 빨리 짓물러진다든가 색깔이 변색된다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넣는다든가는 그런 조리 작업의 어떤 그 순서와 같은 것들도 실제적으로 영양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전문 조리사가 있으면은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지시를 하고 조리사가 이렇게 작업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이제 영양사가 이러한 작업 관리를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잘 모른다면은 영양사들은 조리 종사자들이 실제 영양사들을 말을 좀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어떤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경우를 당하는 영양사를 볼 적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그 대량조리라든가 뭐 이런 작업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공부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관리는 바로 급식 종사자들의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입니다. 물론 영양지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이에요. 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집체교육이나 위생교육을 한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또 매일 아침 한 10분 정도 뭐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리 종사자들은 위생교육을 받으면서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이 아주 그 어렵다기보다는 빈도수가 높게끔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함으로 해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생교육이 끝나면 이 위생교육의 를 실시했다는 어떤 교육일지라든가 자료라든가 서명날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확보를 해둬야지만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뭐 교육청이라든가 식약처라든가 뭐 시군구 위생과에서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리 종사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법적인 어떤 그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급식시설의 그 설비관리와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배관에 도색이 벗겨졌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벗겨진 거를 영양사가 도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급식을 담당하는 그 다른 주무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설비들이 노후화됐으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교체해 주십시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설비 관리도 영양사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 단체 급식소의 운영일지 등을 작성해서 이제 기록했는 부분들은 2년 이상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걸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떤 종이에다가 뭐 아니면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해 뭐죠? 사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부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들을 영양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영양사 역할이 굉장히 크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급식 관리 내용입니다. 그러면 급식 관리는 처음에는 이제 이거 계획을 하는 기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식당 작성을 한다든가 조리한다든가 식재료 구입이라든가 보관한다든가 이런 실시하고, 플랜, 그 다음에 두, 그죠? 그 다음에 평가 기능이는, 그죠? 평가 기능, 뭐, 급식 받는 사람의 수를 관리한다든가, 영양가 분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식품 구입 품목과 가격을 비교해 본다든가, 조리 작업의 시간을 조사한다든가, 위생 상태를 조사한다든가, 원가 분석, 그 다음에 잔식을 조사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섭취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잔반이 나온다면 왜 잔반이 나왔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음식을 하고 급식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이런 평가를 해서 이 평가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만약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자. 이거는 적용시키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계획할 때에 어떤 하나의 그 평가가 계획을 하면서 있을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설별로 어떤 뭐 영양사 역할이라든가 업무를 살펴본다면은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가,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지도 학부모의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효율적인 학교 급식을 실행하기 위한 교직원을 상대로 뭐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 자료 개발이라든가 연구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학교 영양사의 그 역할이고 업무라고 본다면은, 산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급식 대상자들한테 영양 교육이나 상담을 하게 되겠고, 병원에는 임상 영양 관리를 해서 이런 그죠 영양 교육 자료도 개발하고 영양 판정도 하고 영양 상담도 하게 되겠고,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기타 각각의 이제 시설별로 영양사들이 하는 업무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그 영양이라든가 식생활의 어떤 개선, 뭐 식사 습관, 영양 상담, 뭐 교육,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각 시설별 영양사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하나의 과제로 친다면은 우리나라 국내 위탁급식 업체의 뭐 발전 과정과 뭐 최근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러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서 영양사 역할과 그 자질에 대해서 논해 보시오. 사실 이 자질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1980년대 중후반에 아마 집단급식소에 50인 이상의 급식자들이 있는 집단급식소에는 꼭 필수적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0명으로 거의 완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영양사의 자질과 같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급식 산업과 영양사의 전망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하나의 그 연구 과제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서 저한테 다시 이렇게 그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금 참고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뒷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단체급식업체 순위 현황을 1에서 18위까지 매출액을 좀 쭉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2017년이니까 또 좀 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 제공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자료를 제공했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단위가 100만 단위니까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에는 1조 약 8천억 정도. 지금은 거의 한 3조 가까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웰스토리, 아오홈,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하나호텔 앤 리조트, 동원 홈푸드, 이러하게, 푸드머스는 풀몬이죠, 그죠?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 단체 급식의 약 18위까지의 이제 순위를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연구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